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랄 만한 기사 한 가지를 좀 봤는데요. 근데 그 기사가 김정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왜 심상치가 않냐? 사실 민주당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민주당이 그렇게 생 난리를 치지 않았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될 법한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업보를 쌓아놨고, 그것도 뭐 업보도 뭐 몇 년 된 업보도 아니고 가장 최근에 업보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냥 옛날 같았으면 지나갈 법한 문제가 결코 지나갈 수 없게끔 아예 그냥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김정숙이 어떤 사고를 쳤길래 구속까지도 될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요. 일단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과거를 회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편지를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켈로 부대였나요? 켈로 부대원 그 할아버지로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거. 그 장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이제 이슈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편지를 사진으로 찍었고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의자에다가 놔두고 갔다가 뭐 분실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분실이 된 거를 이제 한동훈 장관이 112에 전화를 했더니만 경찰이 뭐 강력팀까지 출동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뭐 수색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논란이 될 게 없죠. 아니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인데 어떤 국가가 기밀이 들어가 있지 알고 당연히 일반인이 휴대전화 잃어버렸을 때, 버렸을 때와는 다른 식으로 경찰이 대처해야 되는 게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일반 시민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었을 때 그때 당시와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가 잃어버렸을 때 그때 당시와 경찰이 똑같이 대응하는 거 그게 오히려 제가 보기엔 직무유기에 가까울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민주당과 그 MBC 같은 그런 뭐 잡스러운 것들은 뭐 계속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특권인 거 아니냐 특혜인 거 아니냐 그렇게 쌩 난리를 쳤습니다. 특히나 그때 목소리를 많이 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고민정이었거든. 근데 그 고민정이가 대로 주고 말로 주고 대로 받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딱 지금 고꼴이 됐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을 비판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항이 누구한테 발생을 했다? 김정숙한테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얘기 제가 좀 차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한창 이제 문재인의 그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문재인이가 직접 고소했던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뭐 보니까 평산마을 사저 앞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뭐 시위를 벌였다라고 하는데 이른바 깡통아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을 좀 제압하기 위해서 경찰까지 출동을 했었는데 경찰을 상대로 또 위협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구속까지 됐던 그런 분이죠. 저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겠죠.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노릇인 겁니다. 다만 이제 시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보여주는 그리고 또 경찰이 보여주는 반응 자체가 굉장히 좀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이런 논리에 따라 가지고 한동훈 장관 비판했던 것도 똑같이 우리가 김정숙과 문재인을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가 잃어버렸는데 지금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과 똑같이 대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했었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양산사저 시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다 기억나시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난리를 쳤었고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무슨 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생 난리를 다치지 않았습니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이러니까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랑 일반인의 휴대전화 똑같이 대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인에 대한 시위랑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시위도 똑같이 대응해야 된다.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인간들이 하는 거는 하나도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내로남불, 말이 안 된다라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더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문재인 내외의 특권 의식이라고 하고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조로 경찰을 불러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를 보니까
개인들을 상대로 아까 그 네 사람 아니었습니까? 네 사람을 상대로 세 번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을 두 번이나 사저에 불러서 그 문서를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벌써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경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일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경찰에 뭔가 고소하겠다, 검찰에 고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가야 됩니다. 뭐 직접 가지 않는다라거나 우편물로 보내던가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내외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경찰서를 가기는커녕 경찰관을 지 집으로 불러가지고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발이 없습니까? 뭐 손이 없습니까? 자동차가 없습니까? 심지어 비서까지 싹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그렇게 비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마당에 지들이 그냥 직접 가가지고 제출해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것인데, 아예 그냥 경찰관을 갖다가 집으로 불러가지고 지금 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특권의식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직권남용으로 해야 되나? 직책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아닌 것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당연히 뭐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내용이 공개가 됐는지를 보니까 구주화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두 번은 경찰을 사저에 불러 전달한 것은 물론 고소인 진술까지도 그렇게 경찰관을 불러가지고 받아가게끔 했다라는 것인데, 그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내용이 공개가 됐는지를 보니까 문재인의 현 비서관인 사람이 오종식 비서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증언했는데, 그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지금 뭐 오종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오종식이가 뭐 언론 인터뷰를 하다가 말실수를 한 그런 수준도 아니고 법원에 가가지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지금 오종식이라고 하는 인간이 위증을 하지 않고서야 위증을 할 이유도 없겠죠. 그렇죠? 위증 못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위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명백하게 이거는 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팩트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뭐 주변에도 물어보고 암만 찾아보더라도 이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경찰관을 직접 불러가지고 사저로 불러가지고 고소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뭐 진술서까지 전달했다,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같은 거는 직책이 없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처벌을 못한다라고 해도, 비서관이라고 하는 오정식 비서관, 이 인간 같은 건 우리가 직무유기로 당연히 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오종식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내의 때문에 누구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저로 쫄래쫄래 달려갔던 경찰관들, 그 경찰관들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도대체 사저에 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112 무슨 뭐 긴급 신고를 해가지고 간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야, 우리가 지금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듣고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긴급 신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사저에 직접 그렇게 쫄래쫄래 달려갔다라고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마찬가지로 경찰관들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누구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김정숙과 문재인이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좀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김정숙이 이렇게 고소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과거의 언론사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었냐,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분명히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김정숙이 시위자를 상대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얘기를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바꿔 생각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깡통아재에 대한 문제는 김정숙이가 직접 가서 찾아갔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처음이다라고 했으니까 고소를 한 게 처음이 아니라 뭐가 처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직접 찾아가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한 건 처음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얘기랑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네. 네 사람을 고소했다라고 하는데 네 사람 중에서 세 번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 세 번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경찰관을 사저로 불러가지고 했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깡통아재 같은 경우는 김정숙이야 직접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딱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그 고민정이나 민주당이 뭐라고 반응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을 상대로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같은 인간을 상대로 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가 사라져가지고 그거를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수색하는 거 그것조차도 무슨 뭐 특권의식이다 뭐다라고 생쇼를 다 했던 인간이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까? 김정숙과 문재인이 경찰관을 사저로 직접 불러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뭐 지켜보고 자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또 찌소리도 안 하겠지. 모든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게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얼마나 언제 동안 우리가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것이고 한두 번도 아닌 것이고 지들이 하는 모든 비판이 다 내로남불인 거 아니겠어요? 비슷한 수준을 하면 모르겠어. 지들이 비판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으로 더 죄를 짓고 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니까 참 진짜 막 문재인 같은 인간은 언제 우리가 기사에서 안 볼까 싶었는데 툭 하면 진짜 막 자연이라는 인간이 이걸로 문제가 되고 저걸로 문제가 되고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존재 자체가 문재인 인간인데 제발 좀 우리가 총선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압승을 거둬가지고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등 진짜 대한민국에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